네, 이재명 대표가 비상경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을 해서 경제 살리기가 최우선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 시절에 이미 대선 공약으로 소상공인이 코로나 때 진 빚에 대해서 대출 탕감을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내수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30조의 추경안을 편성하고 그리고 대표 공약이죠. 지역화폐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헤라님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 어떻게 보시나요? 소상공인을 지원해서 그들의 대출 빚 탕감해주고 그리고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지원을 뭘로 해야 되죠? 이렇게 멍청하니까 내가 짜증나는 거야. 돈만 갖다 퍼주면 지원이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장사를 시작했는데 누구는 흥하고 누구는 망해. 망하는 사람은 의식에 문제가 있는 거야. 똑같이 식당을 가봐도 이렇게 들어가면 벌써 반갑게 맞이하면서 어서 오세요 하고 음식도 깨끗하고 청결도가 좋고 그러면 오지 말래도 손님이 와. 근데 어떤 식당 가보면 똑같이 돈 들여서 해놓고 손님이 오거나 말거나 파리채로 파리 잡고 앉아있고 예전에 어떤 여기 식당 그리고 음식이 왔는데 거지같이 해갖고 청결도도 아주 떨어지고 하면 손님이 끊어지는 거예요. 대박 식당은 불황에도 잘 되잖아. 개인의 의식 상태야. 의식 상태. 능력은 의식 상태라고요. 자기가 벌써 손님한테 인사 한마디를 인색한 사람이 있고 청결도가 자기 수준이지 더럽게 하면서도 더러운지 모르는 사람이 있고 국가에서 지원하려면 교육을 시켜야 돼요. 제발 좀 교육 좀 시킵시다. 아주 부끄러워 죽겠어. 여기도 지금 지리산 국립공원이니까 관광지예요. 어떻게 보면. 전 국토가 이제 관광지인데 외국인이 와서 음식을 먹고 그럴 때 잘하는 집도 있지만 정말 이런 분이 어떻게 여기서 장사를 하나? 굉장히 막 그 장사하면서도 옷차림도 막 속옷이 보일 정도로 입고 이렇게 다리 벌리고 앉아서 아줌마들 그런 분도 있어요. 의식 자체를 교육을 해야 돼. 나라에서. 손님을 어떻게 응대하고 그리고 음식을 어떻게 정갈하게 하고 그런 데다 돈을 투자해서 쓰는 거는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무능한 의식은 내비두고 마음을 모르니까 돈만 퍼주면 됩니까? 그래서 말아먹어 계속 장사가 안 되는데 대출 탕감해주면 아 나 잘하나 봐. 이게 세상이 안 좋아서 이런 거야. 돈 주는 거 보니까 의식 안 고쳐. 또 계속 하던 대로 해. 그럼 또 안 되겠지. 그럼 또 빚져. 그럼 또 탕감해줘. 그럼 누가 그걸 다 갚아요? 소수의 국민들이 유능한 국민들이 허리 위에 벌어서 세금 내면 그거로다가 그렇게 무능하고 무식하고 의식이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계속해. 그럼 그걸 계속 지원해. 그럼 어떻게 돼요 나라가? 그 사람들은 계속 어리석은 짓 하면서 돈 탕감하고 있고 국민들은 그걸 뼈 빠지게 세금 내야 돼요. 세금 부족하면 또 강자 부자들 협박해서 거두려고 하고 세수 올리고 그러면 그들은 또 빠져나가게 될 거고 나라의 빚은 올라가고 네. 마음을 빼고 정책을 쓰면 야 처음부터 끝까지 돈을 안 해. 그 돈은 누가 벌어서 바쳐? 소수의 유능한 국민이 벌게 돼. 그게 아니라 의식을 고쳐서 다 유능하게끔 의식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돼. 의식 교육, 마음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네 마음이 뭐가 잘못돼서 무능한지.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성이 문제가 있는 게 내가 예전에 이태리를 한번 갔는데 가게가 이처럼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물었지 동생한테 왜 여기는 가게가 그렇게 많지 않냐니까 우리나라 같지가 않대. 거기는 거의 다 직장 다니고 가게는 아주 소수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도 심하지 않고 이렇게 딱 먹을 시간에만 딱 하더라고. 우리도 지금 뭐 그걸 본받아서 브레이크 타임 있고 뭐 그런데 그게 상관없이 너무 많은 거야 자영업자가. 자영업자가 너무 많으니까 경쟁이 심하고 망할 수밖에 힘들고 왜 그렇게 많을까요? 국민 마음이 역천자 마음이 너무 커. 순종하는 마음이 싫어. 강자되고 싶은 역천자 가해자가 커서 남의 밑에 가서 일하는 게 싫어요. 그래서 그냥 1인 사업자라도 내 마음대로 내가 닫았다 열었다 하고 싶어서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백종원 대표가 예전에 나서 한 말이 있어. 그냥 영업시간도 안 지켜. 아침에 8시면 8시에 계속 열어야 손님이 단골도 생기는데 8시 열었다 10시 지 멋대로 하려고 지 뜻대로 하는 역처자 마음으로. 그럼 무슨 단골이 생겨. 맨날 열다 가보면 없고 어느 날은 열고. 뭐 룰을 안 지킨다는 거야. 물론 그분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애로가 있지. 그런 걸 다 교육시켜야 되는 게 프랜차이즈 사장이야. 의식적인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니 그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다 같이 공멸하는 거.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거 돈을 쓰는 1순위는 국민의 의식교육이에요. 이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매너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왜 망하는지를 다 진단하고 맥정원 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가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려면 그런 교육을 하고 거기에 전념하든지 아니면 방송 일을 하면서 차라리 나라에서 그런 거 진단하고 교육하는 걸 좀 하든지 그래서 나라에서 그런 시스템, 경영이 회사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렇게 작은 거를 운영해도 경영이 필요한 거야. 그 심리를 알아야 돼. 모든 직원들의 심리가 저 사람은 지금 기분이 어떻고 기분이 나쁘고 곤란 직원이 제대로 일할까요? 꼭 사고 쳐. 그러니까 사장이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마음을 자기 마음을 돌보면서 직원들 마음도 쳐다보고 직원들이 기분 나쁘면 손님 와도 틱틱거리고 인사도 안 하고 사기꾼 의식 같으면 어떻습니까? 예전에 택시기사들 막 바가지 요금 씌우고 외국인한테 그런 낮은 저질 의식을 교육시키고 그리고 자기의 의식이 고쳐지면 스스로 알아. 아, 내가 혼자서 어떤 가게를 해서 이걸 일으킬 감이 아니구나 하고 남의 사장님 밑에 가서 그냥 일을 하면 빚도 안 질 거야. 자기 돈 투자해서 그거 날려먹고 빚까지 져. 국가에 손 내밀어. 자기도 힘들고 국가도 힘들어. 그냥 남의 그 사업장에 가서 일하면 돼요. 힘든 사업장에 일거리가 쏟아져 있는데 다 외국인 근로자 왜 들어옵니까? 안 하려고 해, 남의 밑에서. 그게 역천자 의식이야. 네,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려는 옛날 격언이 있는데 지금 나라에서 물고기를 손에 쥐어주는 국민을 점점 더 애기 네. 만드는 거 언제까지 할 거든? 이재명 대통령 돈 많습니까? 퇴임할 때쯤 되면 한 2배로 빚을 늘려놓겠지. 근데 이재명 대표의 설명은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 다른 외국들은 그게 이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니까 나라에서 그 빚을 대신 갚아준다. 우리나라도 이럴 때 나라에서 돈을 써야 된다. 아니, 이런 주장을 하고 계세요. 외국인이 죽으면 같이 죽어요, 그럼. 외국인이 다 잘하는 거야? 그들이 우리보다 똑똑해? 우리가 제일 똑똑해요, 세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뤘어, 우리 민족이. 그 정도로 마음이 발달하고 똑똑한 민족이야. 그들을 그렇게 금방 따라잡았어. 그들보다 우리가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대주의에 쩔어있네. 그들 따라가면 안 돼요. 그들이 하는 게 잘못된 거야. 그러면 약자를 갖다가 점점 더 먹고 놀게 하는 약자를 키우는 거야. 강하게 경쟁력이 있어야 돼. 언제 죽어? 편안하고 잘 될 때는 안 죽지. 근데 이게 상황이 힘들어지고 그럴 때 부도도 나고 파산도 하는 거야. 가슴은 아프지만 어쩔 수 없어. 국가 전체 차원에서 보면 경쟁력 없는 기업은 죽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남의 밑에 가서 일을 해야 되지. 우리나라처럼 전부 콧구멍 같은 가게 만들어갖고 전부 다 그거를 자영업자들. 사실은 능력 없는 사람은 죽어야 되지. 안 그러면 전부 다 그걸 대출을 해주고 대출할 정도의 능력이 안 되면 다 접고 남의 밑에 가서 요새 일하면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야. 옛날같이 일자리가 없어서 자영업을 해요. 이해를 해요, 내가. 하지만 일자리가 없지 않은데 남의 밑에 가서 듣기 싫은 소리 안 듣고 편하게 하고 싶어서 자영업해. 편하게 해서 자영업이 됩니까? 여러분, 남의 밑에 가서 일하는 게 100배는 편한 거야. 자기가 어떤 일을 시작하고 책임을 져야 되면 속 썩이는 사람이 한둘도 아니고 자기 혼자 하려면 혼자서 힘들고 사람을 쓰면 사람이 속 썩이고 보통 의식이 그 남의 밑에 일하는 사람보다 높아야 돼. 자기 수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망하는 건 내가 내 사업을 할 정도의 수준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남의 밑에 가서 일단 일해서 충분히 배운 다음에 내가 내 일을 할 수 있겠어, 성공할 수 있겠어 이럴 때 해야 되는 거야. 안 망하고 유지하고 소상공인이 이렇게 유지만 하는 것도 높은 의식이야. 근데 여기서 더 높은 의식은 어떻게 돼요? 이 사업을 키워서 점점 크게 만드는 건 더 높은 의식이야. 이 의식이 안 돼. 소상공인으로 자기 사업을 유지하는 게 안 되면 빚을 내서 도와줄 게 아니라 이분은 그냥 남의 밑에 가서 일하게 해야 돼요. 근데 또 하게 해줘. 그걸 다시 하게 해준대. 돈으로. 지원해주고. 돈으로. 그러니까 돈만 쳐대 쓰고 사람들은 점점 더 의지하는 마음, 자기 의식은 안 고치고 국가에 의존하고 국가는 계속 그 돈 대고 그 돈이 나올 곳은 세수가 국민이니까 국민의 강자도 쥐어짜고 그러니까 강자는 도망가고 이래서 페루가 되는 거야. 베네수엘라가 되고. 가끔 자영업자분들 중에서도 보면 진짜 열심히 일해서 자기 빚도 스스로 갚으시고 이렇게 읽어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만 살아남아야 돼. 그러면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 어떻게 보면 의욕상실 이런 것도 그런 게 일어날 수 있지. 있다고 생각해봐. 나는 보여집니다. 그냥 뼈 빠지게 내가 빚 다 갖고 내가 열심히 하는데 옆에 사람은 제대로 아침 저녁으로 게으르고 의식이 떨어지는데도 그걸 다 대줘.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그랬잖아. 약자 오냐오냐하고
아들내미는 20대, 30대 펄펄한 놈이 누워갖고 실업급여 받고 누워있으면 엄마는 50대, 60대 엄마가 일하러 나가고 이딴 식이 발생하는 거야. 무능의 약자. 왜 그러냐? 이재명 대통령 됐을 때 내가 제일 우려한 게 그거예요. 이분이 너무 약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자기 식구들이 다 약자였고 너무 가난했어. 그러니까 그걸 그냥 우리의 열등의 아픔, 의식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의식을 고치는 공부가 우리나라가 없잖아요. 그 마음 공부가.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움. 너무 자기 약자의 아픔을 보면 두려워. 인정하기 싫어. 못 살은 가난해. 가난한 건 죄는 아니지만 자랑은 아니야. 어쨌든 남보다 못하니까 열등한 거라고. 근데 그 열등이의 아픔을 인정을 해야 열등이에서 벗어나는데 그걸 보는 게 너무 두려워. 남보다 가난하고 열등하다는 거 인정하기 싫으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나 부자에 대해서 적개심이 있었던 거예요. 부자를 미워해. 그게 좌파의 특징이야. 그러면서 미움 쓰지. 그러니까 불쌍하다고. 약자는 불쌍하대. 불쌍하지만 열등한 거야. 그 열등의 의식을 알려주고 고치고 자기 주제 파악해서 자기가 할 만한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계속 우기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능력이 없으면 그만둬야 맞는 거지. 그걸 진짜 능력이 있는데 정말 요만큼만 도와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사람 도와주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비탄감을 다 해주고 그러면 또 이제 다시 시작해서 빚을 또 지기 시작해요. 언젠간 탕감해주겠지? 이 기대가 생기는 거야. 그럼 뼈 빠지게 일해서 계속 그들 치닥거리하고 부모도 자식이 크면 치닥거리하면 안 되거든. 죽을 때까지 치닥거리 하다가 죽어. 문제는 우리나라가 쇠약해져 의식이. 젊은이들이 날마다 기대. 그러면 강한 부모 세대 죽고 나면 젊은이들 세대 어떻게 되지? 싸움박질만 해. 서로 의존하려고 하면서. 네가 더 힘들게 일하라고. 나는 좀 받겠다고. 지금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가 다 돈으로 하려고 해. 대통령 하기 너무 쉽네. 돈으로 그렇게 때우면.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 같아요. 일단 세금을 좀 풀어서 경제 마중물로 이용을 해서 또 지원도 해주고 대출 탕감도 해주면 경제가 활성화돼서 소득이 늘어날 것이다. 그 소득이 늘어나는 것을 재원으로 삼는 거다. 결국은 이렇게 경제 순환이 되면 된다. 이런 논리신 것 같아요. 자기 머리로 다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다. 자기가 생각해. 자기 뜻대로 될 것 같으면. 지나간 대통령들이 다 경제 살리게 했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멍청해서 30번의 경제정책을 바꿨는데 집값 폭등하고 집값 때문에 정권 교체되는 시발점이 된 거 아닙니까? 그들은 하기 싫어서 그랬겠어? 그러면 누가 자기 뜻대로 되고 누가 자기 뜻대로 안 되는가? 이게 핵심이야. 그렇네. 잠재의식이 순천자인 사람은 자기 뜻대로 돼요. 그렇지만 잠재의식이 역천자면 자기 뜻대로 안 해. 안 돼. 순천자, 역천자는 잠재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의 의도는 둘 다 열심히 해. 문재인 대통령 열심히 했어. 근데 잠재의식이 역천자라 거꾸로 나온 거야. 그 정권이. 윤 대통령 열심히 했어. 근데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폭망한 거야. 항상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제자들이 가끔 나한테 와서 멍청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 헤라님 제가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나왔어. 이건 제 탓 아니에요. 마음 공부는 잠재의식을 정화시키는 공부예요. 역천자를 순천자로. 역천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 결과가 엉망으로 나와. 그러니까 또 억울하다고 하지 자기가.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이 순천자인지 역천자인지 알아요. 그러면 순천자는 뭐고 역천자는 뭔가. 제가 지난번 라방할 때 얘기했어요. 순천자는 자기 마음을 온전히 인정해서 정직한 사람. 거짓말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근데 생각은 따르게 하고 말은 또 따르게 하고 행동은 따르게. 역천자 중에 역천자죠. 날마다 그렇게 가식 떨고 살고. 왜 가식을 떨을까요? 나만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나 손에 절대 안 보고 이익 얻으려고. 어떻게든 내가 높이 올라가서 지배하려고. 요 마음이 있으니까 순진하게 인정 안 하고 요리조리 머리 굴려서 생각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 나오는 거야. 요게 역천자거든. 그걸 오랫동안 하고 살면 몸에 업장이 생겨요. 역천자의 업장이. 이기적이고 짐승성이지. 역천자 에고가 생겨. 이 에고가 심한 사람은 하늘이 벌을 줘. 그 벌은 감옥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처맞는 것도 아니고 내 뜻대로 하나도 안 되는 벌을 줘. 우리 자식이 잘 됐으면 빌어. 근데 자식이 안 돼. 내 뜻과 반대로 가. 내가 돈 벌었으면 돈이 거덜이 나.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될 것 같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행복해요. 그리고 대통령들이 다 취임할 때 여러분이 대통령 됐을 때 그지같이 해서 국민들한테 욕먹어야지. 이렇게 되겠어요? 머리의 의도는 다 잘 되길 원하지만 몸이 순천자인가 역천자인가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나마 대통령 중에서 제일 순천자 박정희, 뭐 이건 좌파 우파 떠나서예요. 김대중.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들 뜻대로 돼서 그래도 역천자 마음이 남아있어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총탄에 죽었고 김대중 대통령도 자기 사랑받겠다고 하는 역천자 마음이 있어서 국민들한테 욕먹은 측면도 있어요. 몇몇 가지는. 하지만 그래도 순천자를 IMF 무난히 극복하고 자기의 순천자의 순도만큼 나라가 잘 되는 거야. 내 뜻대로 되는 거야. 나라뿐이 아니죠.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야. 수신이 평천하야. 내가 원하는 뭐 신변 잡기가 잘 되는 것뿐이 아니라 내가 수신, 내가 역천자가 순천자로 닦여 있으면 제가 집안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나라도 다스리고 그 다음에 평천하는 거야. 근데 수신이 안 돼 있어서 까맣게 된 역천자를 뽑아놓고 그 역천자가 내가 이렇게 하겠대. 무섭지. 나는 너무 무서워. 그런 얘기 들으면. 말아먹겠다는 거지 이거. 뜻을 세우지 마. 그래. 왜? 뜻을 세웠을 때 역천자를 거꾸로 가거든. 경제 폭망으로 가려고 저러는 거야. 순천자는 어때요? 뜻 세우면 그대로 가니까. 무조건 주둥이의 말도 필요 없고 보수 진보도 필요 없고 어느 파도 필요 없고 좌파 우파도. 이 사람 잠재의식이 순천자가 역천자인가만 봐야 돼. 그래서 내가 김문수 후보 지지한 거 그분이 순천자거든. 뜻대로 되는 힘이 세요. 이재명 후보랑 경기도지사 실적이 다르잖아. 김문수 후보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잃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전에 경기도 지사할 때 그 세모녀 죽은 거북선 보세요. 자기 치적이라고 뭘 해놓긴 했는데 결국은 폭망하잖아. 시간이 지나면 다 늘어나는 거야 이게. 역천자는. 그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근데 이번 선거가 너무 급박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더 설명하고 개몽하고 이럴 시간이 없고 김문수 후보한테도 막 더 소리 지르고 잘못했다 그거 빨리 꺾으라고 이럴 시간이 없었어. 그 시간에 선거운동 해준다고 막 뭐 시간이 뭐 빛과 화살처럼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뼈아픈 패배한 게 국민들이 이 순천자 역천자를 몰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마음이지. 이게 다야. 그래서 머리에 이 주둥이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주신대. 이제까지 다 해준다고 했어. 대통령들이. 지금 이렇게 해준다고 할 때 난 무서운 거야. 그래서. 결과가 잘못될까 봐. 그리고 지금 머리로 제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데 잘못된 거 맞잖아. 소상공인을 이렇게 지원하면 안 되는 거야. 차라리 그 돈으로 교육을 좀 시켜. 너의 문제점이 뭔지 보게 하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알게 해. 아, 내가 이게 일할 깜냥이 안 되는구나. 남의 밑에 가서 더 배워야 돼. 이렇게 알게. 국가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지 물고기를 계속 주면 국가가 돈 벌어줘? 국민 세금을 갖다가 탕진하는 거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야. 베네수엘라나 페루는 닭대가리라 망한 게 아니야. 그 역천자 마음이 세고 고집이 세고 멍청해서 망한 거야. 역천자가 센 사람 멍청하다. 얼핏 보기에는 똘똘해 보여. 왜? 머리를 굴리니까. 근데 하고 나면 내 뜻대로 안 됐네? 그러면 고집이 올라오면서 문재인 정부 때 30번 집값 바꾼 게 그래서 그런 거야. 또 바꿔. 머리 굴리고. 그러면 의도를 또 썼지? 열등에 집착을 또 썼지? 또 폭망이야. 집값은 더 오르네? 그러면 이거 왜 이래? 또 고쳐. 또 오르네? 계속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소득 주도 성장인지 나발인지 만들어 놓고 경제를 망쳐놓는 게 문재인 대통령 때야. 그 역천자들 마음. 다시 돌아온 역천자의 시즌인데 이건 받아들여야 돼. 우리 국민이 역천자라 지도자를 역천자로 뽑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순천자 뽑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역천자 눈에는 하다못해 뭐 내 제자들도 그 역천자 아직 고집을 못 꺾은 짐승성 있는 제자는 이재명이 훌륭하다고. 그렇게 보여. 자기로 투사되는 사람이 훌륭해 보여. 근데 자기가 역천자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 나는 순천자라고 난 착하게 머리로 살려고 했으니까. 머리로 나쁜 사람은 없는 거야. 머리의 의도는 착하게 살려고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조상 대대로 이기심으로 나 잘 살겠다고 남의 아픔 생각 안 하고 뺏는 쪽으로 마음을 다 버리고 가식 떨면서 사는 역천자 애고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역천자가 내 속에 있다는 걸 알고 그거를 치유하고 하나씩 알아가고 청산해서 내 뜻대로 되는 순천자가 되는 게 마음공부거든요. 영체마을 프로그램이 그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너무나 잘 보이지. 역천자가.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국민이 내가 보기에 한 7, 80%는 역천자라 이재명 대통령이 나온 거니까 몇 년 아파서 우리 국민이 자기 역천자가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좀 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위대한 이슈를 통해서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순천자 대통령이 될 때까지 김문수 떨어진 낙선인 김문수 후보는 국민에 대한 죄를 졌죠? 본인 얘기한 대로. 맞잖아. 대역죄인이야. 왜 떨어져갖고
그러니까 은혜를 갚아야 돼. 찍어준 국민에. 갚는 길은 뭐예요? 국민의힘 당대표가 돼서 화력 있게 싸워줘야 돼요. 잘못할 때. 고집 부리고 독재하고 자기가 맞다고 역천자로 계속 고집 부리면서 정책 펼치려고 하고 사법부 무력화시키려고 할 때 거대 여당에 맞서서 화력 있게 군소 정당이 돼버린 야당 입장에서 싸워줘야 돼요. 예전에 그 거대 보수 여당에 싸웠던 그걸 발휘해야 되고 국힘이 사는 길은 김문수 후보를 모시는 길이에요. 자기들은 죽었다 깨나도 투쟁력이 없어. 싸워본 게 없어서 결기가 없어. 투쟁력 있는 사람이 와야 돼. 왜? 잔인성이 살기가 크거든. 역천자들은. 알겠습니까?